믿기시겠습니까? 죽음을 선고받은 8살 아이가 지구 반대편 단 한 번의 수술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아르헨티나의 작은 병실, 절망만이 가득하던 그곳에서 한 어머니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미워하던 나라로 가는 것. 그것도 전 재산을 팔아서요. 말도 통하지 않고 한때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나라, 한국.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차가운 의료기계가 아닌 묵묵히 새벽을 지키던 한 의사의 손이었습니다. 아이의 심장은 다시 뛰었고 어머니의 마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들어보실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쓰러진 그날부터 제 세상은 멈췄습니다. 병실 모니터 소리만 가득한 공간에서 클라라의 작은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웠어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는 우리 아이.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단어는 8년간 우리 가족을 따라다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라미레즈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가능한 치료법은 모두 시도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주치의 알바레스 박사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의사의 입에서 한계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심장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동료 마리아는 자료를 들고 찾아왔죠. 소피아, 한국의 심장 수술이 세계 최고래. 서울대 병원에서는 이런 복잡한 심장병 수술도 성공률이 높대.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숨이 막혔어요. 3년 전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중등학교 체육교사예요. 제 체육 수업 중 다친 한국 유학생 민재. 최선을 다해 돌봤지만 귀국한 그의 부모님은 학교에 항해 전화를 걸었고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무책임하다는 여론이 형성됐죠. 결국 교육청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 나라? 절대 안 돼. 차갑고 무책임한 사람들이야. 마리아의 자료를 손도 대지 않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병실에 홀로 남겨진 밤 클라라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자존심이 딸의 생명보다 중요할까? 주치의의 체념한 표정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떤 곳이라도 가야 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여름 햇살이 병실로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보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나 죽는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8살 아이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클라라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억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럼 나 공원은 못 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이의 꿈은 그저 공원에서 뛰어노는 것. 너무나 작고 소박한 소원 앞에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병원 휴게실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웠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무상 진료를 제공하지만 장비가 낙후되어 있고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병원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장벽이었죠. 클라라의 병명을 입력하고 치료 사례를 찾아보았어요. 서브도메인까지 파헤치며 수술 성공률과 후기를 조사했습니다. 눈이 아프도록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미겔이 살아있었다면, 아이 아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3년 전 교통사고로 떠난 남편을 생각하자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자서 클라라를 살리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가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병실에서 자고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해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서울대 병원 홈페이지에서 복잡 심장병 수술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클라라와 비슷한 증상의 아이들이 수술 후 웃는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어요. 그 나라, 그 병원에 우리 아이의 생명을 맡겨야 한다는 현실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장을 열었어요. 미겔과 함께 모아둔 저축, 작은 금반지, 은퇴 후를 위한 펀드까지. 전부 정리해도 수술비의 절반도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체육교사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민간 보험사에 전화했어요. 해외 의료비 지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친정 부모님의 도움까지 모두 계산해 보았어요. 내가 싫어해도 상관없어.
지금은 내 아이가 먼저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랜 친구 후안에게 연락해 학교 휴직 절차를 부탁했어요. 한국으로 가기 위한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클라라의 여권과 의료 기록을 정리했어요. 서울대 병원에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고 한국어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밤새 준비하고 아침이 되자 클라라에게 말했어요. 우리 여행 갈 거야. 멀리. 아주 특별한 곳으로. 아이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모험을 시작했어요. 두려움보다 강한 것은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엄마의 의지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하늘에서는 눈이 내렸어요. 20시간의 비행 끝에 지친 몸으로 휠체어에 앉은 클라라를 밀고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여름에서 한국의 겨울로 온 우리에게 첫 만남은 차가운 공기였어요. 엄마, 하늘에서 꽃이 내려. 클라라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하얀 눈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눈에 아이의 얼굴에는 잠시 병마를 잊은 듯한 기쁨이 가득했어요. 병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제가 건넨 종이에 한글 주소만 보고 묵묵히 운전했어요. 스페인어도 영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불안함이 엄습해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앞에 도착해 택시비를 계산할 때 기사님은 한참을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동전을 건네주었어요. 딱 알맞은 거스름 돈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택시 요금을 부풀려 청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대 병원은 생각보다 컸어요. 길을 잃을 것 같았지만 입구에서 만난 직원은 느리지만 정확한 영어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진료부터 받으시죠. 비용은 진료 후에 안내해 드릴게요. 안내 데스크에서 외국인 환자 담당자가 건넨 첫 마디였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들었던 차갑다는 이미지와 달랐습니다. 통역 도우미와 함께 심장내과로 안내받았습니다. 박서준 교수는 클라라의 의료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온 검사 결과와 영상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질문했습니다.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주는 모습에서 신뢰가 느껴졌어요. 복잡한 심실 중격 결손이지만 우리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클라라의 작은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듣는 박 교수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추가 검사 일정을 잡고 수술 계획까지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진료 과정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병원 근처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한국식 작은 숙소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말없이 우리 모습을 살피더니 따뜻한 차와 함께 두꺼운 담요를 건네주셨어요. 아이가 많이 아프네요. 여기 담요 좀 쓰세요. 그날 밤 클라라가 잠든 후 침대에 앉아 남편 미겔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미소가 담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미겔, 우리 아이 살릴 수 있을까? 이국 땅에서의 첫날 예상했던 차가움 대신 만난 조용한 따뜻함에 지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수술 전날 밤 일이 생겼습니다. 클라라에게 고열이 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39도를 넘는 체온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아이의 상태가 악화된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당직 간호사를 불렀어요.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자 간호사는 곧바로 담당의를 호출했습니다. 박서준 교수는 새벽 2시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클라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 우리가 끝까지 봅니다. 박 교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처방된 약을 받기 위해 병원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당황한 저에게 간호사가 손짓했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 위치한 당직 약국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약사는 처방전을 보더니 열을 내리는 약과 함께 추가로 수분 보충제도 건네주었습니다. 영어로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병실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직원이 따뜻한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좋을 거예요. 낯선 나라에서 만난 작은 친절들이 모여 큰 위로가 되었어요. 밤새 클라라 곁을 지키며 열이 내리길 기다렸습니다.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늘이 멀게만 느껴지던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였어요. 저녁에 게스트하우스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야식과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셨습니다.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던 저를 발견하신 아주머니는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셨어요. 하늘이 멀게만 느껴지던 그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닿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가셨어요. 낯선 일을 위해 한밤중에 병원을 찾아온 그 마음이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클라라의 열이 내렸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박 교수님은 오전 회진 때 클라라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흔들림 없는 태도가 저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9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천 번 기도를 반복했어요. 마침내 박 교수가 수술복 차림으로 나왔을 때 그의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클라라는 강한 아이더군요.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복실에서 만난 클라라는 창백했지만 깨어나자마자 저를 알아봤어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숨쉬기가 쉬워요. 그 말 한마디에 9시간의 긴장과 3년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의 작은 심장이 이제 제대로 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옮긴 후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어요. 병원 직원들이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종이접기로 만든 하트, 클라라가 좋아할 만한 과일, 젤리,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함께 적힌 응원 카드.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는 직접 끓인 죽을 가져오셨어요. 아이가 먹기 좋을 거예요. 우리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간호사들이 교대할 때마다 클라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주었어요. 밤 9시 마지막 체크를 마친 간호사가 문을 닫기 전 말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용감한 엄마. 그 말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복도에서 오열하는 저에게 아무도 이상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손길만 있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따뜻한 곳인지 몰랐어요.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박서준 교수님과 마지막 상담을 했습니다. 클라라의 심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박 교수님은 앞으로의 관리법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병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려야 하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단순히 수술이 아닌 클라라의 삶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클라라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제안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클라라가 눈을 빛내며 물었어요. 엄마, 저기 가도 돼요? 처음으로 아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클라라가 천천히 걷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점점 걸음이 빨라지더니 작은 달리기를 시도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친구들이랑도 뛸 수 있어. 그 소리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통역을 돕고 체육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소아 환자들의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클라라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회복될수록 한국에 대한 제 인식도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차갑다고만 생각했던 이곳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클라라의 회복은 의사들조차 놀라게 할 정도로 빨랐어요. 하지만 관광비자 기간이 끝나가면서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야 했지만 클라라의 정기적인 검진과 후속 치료가 더 필요했어요. 라미레즈 씨, 귀국 후 현지 병원에서 관리가 제대로 될지 걱정이네요. 박 교수님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치료 목적 체류 연장이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막막할 때 병원 사회복지사 김 선생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외국인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특별 의료비자 신청을 도와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챙겨주었어요. 박 교수님도 클라라의 지속적 치료 필요성을 강조하는 진단서를 써주셨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담당자는 우리 사례를 특별히 검토했어요. 클라라의 의료 기록과 회복 과정을 본 후 인도적 차원에서 예외적 허가를 내려주었습니다. 보호자 비자가 연장되었고 클라라는 학생 비자로 전환할 수 있었어요. 이후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한국인 선생님의 소개로 서울의 공립초등학교에서 체육보조교사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두려웠지만 체육은 몸으로 가르치는 학문이기에 가능했어요. 아이들은 저의 서툰 한국어에도 웃으며 따라왔습니다. 클라라는 같은 학교에 입학했어요.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이들은 언어보다 빠르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배운 한국어를 저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던 날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아도 돼? 그 질문에 미개를 생각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하늘을 함께 봤을까? 아르헨티나에 두고 온 우리의 작은 집, 학교, 친구들. 그러나 이곳에서 클라라는 건강을 되찾았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겔, 당신이 있었다면 이 하늘을 같이 봤겠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클라라를 꼭 끌어안았어요. 딸의 따스한 체온과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에서 우리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을 녹인 것은 한국의 따뜻함이었어요. 클라라의 심장처럼 저의 마음도 이곳에서 새롭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 아이의 심장을 살리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온 어머니의 용기.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만난 건 차가운 병원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의술은 생명을 살렸고 한국의 사람들은 마음을 살렸습니다. 사람의 나라라며 울먹이던 그 외국인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